396번은 A 더하기 B가 10보다 작다이면 A가 K보다 작다 또는 B가 2보다 작다이다.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더하기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고 위아래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더하기 하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B가 작다, K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참이 되려면 결론이 더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다시만 수직선을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10이야. 10보다 작다야. 그러면 K 플러스 2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뻥 뚫렸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참이 되겠죠. 그럼 여긴 K 플러스 2가 됐고 얘는 둘 다 뻥뻥이면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같다 표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8보다 크거나 같다 K가 하니까 K의 최소값은 얼마다? 8이다. 자, 다음 410번.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여집합 빼기 Q 여집합. 집합 P가 Q일 때. 그러면 우선 얘를 갖다가 빼기를 교집합의 여집합 바꿀 수 있죠. 그래서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P 여집합, 교집합, Q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라고 쓰면 Q 빼기 P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P를 더하겠죠. 그럼 아까 이거 정리해가 지분했던 내용 똑같은 내용이죠. P 합집합 Q와 같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P 합집합 Q가 뭐래요? Q래. 그럼 합집합이 Q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다? 합집합이 더 크다. 아니 합집합이란다. Q가 더 크다. 그래서 P를 Q가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뭐하기 위한 얘가 화살표를 받아라 그랬죠.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되니까 소, 대, 충분 조건이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정리는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다음 수연이 400번 보겠습니다. 자기도 400번 모르는 사람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대가 모두 참이랍니다. 수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한다가 참이 되게끔 하려고 수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한다가 참이 되게끔 하려면 뭐가 더 필요하냐 이겁니다. 자, 우리 수학을 P라고 합시다. 그리고 과학을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문장 중에 보니까 영어가 나와요. 국어도 나오고 그러면 영어를 Q라고 하고
국어를 S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가를 보면,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결론을 보면 P이면 R이다. 요게 되자는 소리죠, 결론은. 삼남 논법을 썼을 때 P이면 R이 되자 이 말이죠, 지금. 자, 그런데 중간에 과정 첫 번째 가. 영어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영어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 과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누구 여집합을 붙이겠지? 여기서 여집합 붙이면 안 되죠. 진리집합으로 쓸 때만 여집합 붙여야죠. 여기는 나 P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리면 국어를 좋아한다.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꼬리를 물고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꼬리를 물고 들어가려면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근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려면 P면 Q다라는 그 사이에 S하고 Q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국어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국어는 얘 하나밖에 없어. 국어는 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연결해줄까? 일단 대우를 먼저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일단 대우도 일단 구해놔야 되겠죠. 자, 대우를 보면 얘가 P이면 나 Q이다가 되고, 이거의 대우는 나 S이면 R이다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장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P이면 R이 되고 싶은데, 자, P이면 나 Q이다, 나 S면 R이다. 그럼 P이면 R이다. 이렇게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이 중간에 뭔가 징검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징검다리가 뭐예요? not Q이면 not S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와 반대로 또 뭐 대우 S이면 Q이다. 그러면 S가 뭐죠? 방금 전에 했지만 국어예요. Q는 영어야. 그럼 국어를 좋아하면 영어를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몇 번이죠? 국어를 좋아함 5번에 있네. 5번에 그냥 딱 요게 있네. 영어를 좋아하지 않으면 국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다음 409번이라고 그랬나요? 자, 자기가 또 409번 연관 있는 사람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소, 대, 충. Q가 더 크다는 소리인데 말 안 되죠? 틀렸죠? Q가 더 작죠? 두 번째,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것도 소대충인데 P가 더 큰 거 맞죠? 2번 맞죠? 다음 3번.
R은 Q이기 위한. R과 Q는 어떤 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지금 R은. 그러니까 R 나온 거는 무조건 틀려. 일단 3번은 무조건 틀렸는데 R. 근데 not P네. 4번은 R은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소, 대, 충이죠. 근데 not P가 바로 뭐예요?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죠. 이 바깥에 있는 게 R보다 당연히 더 크죠. 이해가요?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필요 조건이면 소대충이구나. 잠만 얘기했다. 대소필이죠. 대소필. 근데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죠 방금. 말 안 되죠. 그럼 5번 라달이면 피기 위한 필요 조건. 대소필. 그럼 라달이 뭐예요? R 뺀 나머지 모두죠. 그럼 당연히 R 뺀 나머지 모두에는 P가 들어가죠. 방금 전에 요거 방금 전에 좀 잠깐 실수했을 때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럼 5번도 맞는 말이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오케이. 자, 다음 10몇 번이라고 그러지? 16번. 다음 16번, 416번. 자, 416번은 P가 Q이기 위한 첫 번째 1번 충분 조건. 소, 대, 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P가 더 작아야 한다는 소리지. P가 더 작으려니까 마이너스 3 A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Q는 그러면 요 바깥에 있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B 여기는 O 근데 얘는 뻥뻥이니까 작은 애들이 같다 표시가 있고 큰 애들이 같다 표시가 없으면 여기에는 같다 표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A는 5보다 작다. 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A죠. A가 안 나왔어 범위가. 얘만 나오고. 근데 A가 쭉 계속 내려가서 얘하고 어떻게 될까요? 같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근데 이거보다는 커야 되지.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입니다. 다음 두 번째. Q가 P이기 위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대소필이죠. 그럼 여기는 반대가 되겠지. 반대가. B가 안에 있고 5가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바깥에 마이너스 3과 A가 있다. 근데 얘들은 까맣게. 자, 큰 애가 까만 게 있죠. 큰 애가 까만 게 있을 때는 같다 표시가 들어갈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작은 게 같다 표시가 있을 때는 같다 표시가 들어갈 수 없지만 큰 게 같다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같다 표시가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요번에 요 B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또 반대로. B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아까 A는 내려갔지만 B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올라가더라도 5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네, 5는 여기서 같다 표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보기 맨 마지막에 A는 같다 표시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거란 말이 있었죠. 조건에. 그래서 얘가 5보다 작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또 B는 5보다 작다란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지만 5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B는. A는 물론 요거 하나가 되는 거고. 자, 다음 준서 뭐 질문인가요? 남은 거 375번이나 415번이나 417번. 375, 400, 415번 다음에 417번. 417번? 네, 15번 다음에 17번. 375번. 동영이는 그거보다 다 했나요? 아, 그럼 이제 할 게 없는 거지. 그럼 유형 18만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잠깐만 오답을 갖다가 조금 이따가 해줄게요. 준서. 우선은 유형 18번이 선생님은 분명히 내가 녹음할 때는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빈이 뭐 하고 있어? 문제 풀이하고 있나요? 아, 그래요? 유형 18번이나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돼 있다 하니까 유형 18번을 지금 먼저 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남아있는 유형부터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유형 18번도 같이 하도록 할게요. 개념을 잠깐 먼저 이야기할게요. 개념. 어떤 개념이냐 하면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산술 평균과 이합 평균이고요. 자, 저번에 하려는 개념 중에 마저 못했던 거죠. 요건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되는 부분인데 개념 노트에서 같이 적어주세요. 저번에 이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 호시 슈바르트라고 해서 이건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트라는 사람 두 사람이서 같이 공동으로 찾아낸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름이 같이 들어. 밑줄 친 게 이제 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하를 배우고 나중에 수원을 배우게 되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숫자로 커지는 거야. 계속 똑같은 숫자로 커지는 거예요. 그럼 등비 수열이라는 건 뭐냐? 같은 숫자로 곱해지는 거야. 얘는 같은 숫자로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점점 커지겠죠. 확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평균을 내는 건데 그 산술 평균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등차 수열이 있었을 때 등차 수열에서 세 개 항이 있으면 요 가운데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항이라고 부르겠죠. 가운데 중자를 써서. 그래서 얘는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고 등비 수열의 가운데 있는 건 등비 중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 세 숫자에서 가운데는 당연히 뭐예요? 양쪽 끝 두 수의 평균이 되겠죠. 평균. 그렇죠? 가운데니까 평균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산술 평균은 뭐냐면 등차 수열의 평균이고 기압 평균이라는 것은 등비 수열의 평균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두 숫자의 평균이니까 당연히 얼마나 나눠줘? 2로 나누겠죠. 예. 그리고 등비 수열의 평균은 뭐냐면 루트 A, B예요. 네네네네. 가운데 제곱은 양쪽에 곱한 것과 같다. 오케이. 루트 A, B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걸 증명을 하게 될 건데 증명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에서 이거를 빼본단 말이야. 이거에서 이거를 빼보면은 얘가 더 크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 중에 보기 중에 이게 증명하는 게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이제 요 코시스바르츠도 아까 유형 18번에서 증명을 했었죠. 증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빼서 증명했죠. 그러면 얘가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루트 a b 2ab가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a 빼기 2 루트 ab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면 a라고 쓰지 말고 루트 a 제곱 빼기 2 루트 ab 더하기 루트 b 제곱 해가면 분자가 뭐가 된다? 완전 제곱이 돼요. 뭐의 완전 제곱?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때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지훈이 졸려요. 지훈이 저기 기타 좀 끄고 오세요. 그럼 같을 때,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같을 때는 등호가 성립하겠죠. 예,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서는 부등호가 이렇게 성립합니다. 등호는 언제?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외워라 할 때 이 방법으로 외우고 있느냐? 아니고요. 요 분모가 보기 싫어서 얘를 아예 일로 줘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러면 이렇게 외웁니다.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로 외워요. 원래 이게 공식인데 이거보다는 2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예 요걸로 산술 기하 평균이나 외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등호는 언제?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항상. 근데 이게 바로 최소값을 가질 때예요. 최소값을 가질 때. 그러면 최소값을 갖는다, 최대값 갖는다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조건 어떻게 생각해라? 아, 얘네 둘 서로 같을 때구나. 얘네들 서로 같을 때구나. 그러면 그때 x값을 구하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그때 x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x값을 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말한 건 꼭 명심해 주세요. 최소값, 최대값 이런 말이 나오면서 x값을 구하라라고 하면 좌변에는 요 두 식을 서로 같다라고 놓고 x값 구하면 된다. 지금 한번 꼭 명심하세요. 최소값, 최대값 나오면 무조건 저쪽 A와 B 서로 같다라고 놓고 X값 구한다. 아시겠죠? 자, 다음 코시스바르츠인데 코시스바르츠는 뭐냐? 거기 나와 있는 유형 28번 식인데요. 자, 이것도 외우는 요령. 외우는 요령이 뭐냐면 좌변 쪽은 2차, 우변은 1차라는 거. 무조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변은 2차, 우변은 1차. 1차가 어떻게 됐다? ax 더하기 by 제곱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1차라는 건 요 가로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 안에. 그리고 요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이 이쪽 좌변에서 여기 개수 a제곱 더하기 b제곱 개수. 얘들은 개수 가지고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래서 여기는 2차, 여기는 1차.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코시스바르츠 나올 때 오른쪽 우변이 1차. 그래서 선생님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오른쪽 우변이 1차. 자, 그럼 얘를 또 증명하라고 합니다. 증명하라는 게 바로 유형 18번이었어요. 그쵸? 자, 이걸 어떻게 해주라고? 빼라고. 또 빼라고. 그냥 전개해줘요.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빼기 a제곱 x제곱 더하기 빼기 2
abxy 빼기 b제곱 y제곱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 얘가 이렇게 지워졌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뭐냐? 남은 게 a제곱 y제곱 빼기 2abxy 더하기 b제곱 x제곱입니다.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또 뭐예요? bx 먼저 쓸게요. 얘부터 먼저 쓸게요. bx 마이너스 ay의 제곱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같다까지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제곱은 같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 소리가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형 18번이 이렇게 증명된 겁니다. 그다음에 등호는 언제? 거기 유형 18번의 마지막에 등호는 나오지 않나요? 등호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즉 아까 되겠죠. 얘네들 bx와 ay가 같을 때가 되겠죠. 예,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 분수로 나왔다는 건 a가 1로 넘어가서 나누기, b가 1로 넘어가서 나누기. 그래서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유형 18번에 보면은 맨 마지막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코시스 바르트 공식까지 증명을 했고요. 자, 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잘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지워되죠?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형 18번은 문제풀이 했고 유형 19번과 유형 20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링크 그쪽에 올라가 있는 거는 어차피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의 유튜브 거기다 올린 거라서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대응법 증명이나 규율법 증명 같은 거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한 번쯤 들어가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봐서 증명법을 자꾸 연습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유형 19번, 427번, 3a 더하기 2b가 427번 3a 더하기 2b가 10이다. 그럴 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여기서 그럼 산술기하 평균 언제 쓰느냐? 산술기하는 자, 산술기하는 언제 쓰냐면 자, 첫 번째 산술기하 쓸 때 첫 번째 합이 얼마다라고 합을 알려줍니다. 합이 그다음에 두 번째 곱이 얼마다라고 알려줘요. 그 알려주는 게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이 일정할 때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합이 일정하다는 게 뭐냐면 합이 얼마고 곱이 얼마고 그러면서 곱을 구하라 또는 합을 구하라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합이나 곱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그럴 때 쓰고요. 세 번째가 자주 나오는데요. 바로 A, B가 역수관계일 때 A와 B가 역수관계일 때 예를 들어 X, X분의 1 이런 거 X, X분의 4 그것도 마찬가지 역수관계입니다. 그럴 때 바로 산술기하를 주로 쓴다. 얘네들일 때 주로 산술기하를 쓴다. 자, 그러면 지금 합이 얼마라고 알려줬잖아요. 합이 얼마라고 알려줬는데 A, B의 최대값 구하래. 바로 곱의 최대값 구하래. 곱의 최대값.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3A 더하기 2B
얘가 통째로 A 역할을 하고요. 얘가 통째로 B 역할을 하는 거예요. 3A 더하기 2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 B. 아시겠죠? 그러면 12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6AB. 6 크거나 같다. 루트 6AB. 양변 제곱. 지훈아 정신 차려. 양변 제곱하면 36 크거나 같다. 6AB. 약분해서 AB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B의 최대값 얼마다 그러면 6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유형 19번 427번입니다. 다음 유형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0번 432번. 자, 432번처럼 3A 더하기 2B 더하기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 자, 얘는 알파벳이 두 개씩 나왔는데 A와 B 해가지고 두 개씩 나왔는데 얘와 얘가 서로 다 역수관계죠. 역수관계죠. 숫자를 신경 쓰지 말고 문자만 보는 겁니다. 문자만. 그러면 A와 A분의 1, B와 B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수관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랬을 때 순서를 바꿔 써줘요. 그러면 3A 더하기 A분의 3 2B 더하기 B분의 2 그래서 2 루트 얘 역수관계니까 산술기야. 얘가 A, 얘가 B입니다. 3A 곱하기 A분의 3 더하기 2 루트 요거 가지고 따로 산술기압, 요거 가지고 따로 산술기압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 루트 2B 곱하기 B분의 2 그래서 약분시켰더니 얘들도 약분시키고 남은 거 3 나가서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얘는 얼마다? 10이구나. 그럼 이거의 최소값 얼마다? 10이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433번을 봤는데 x는 2보다 크다라고 했고 여긴 x 더하기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고요? 역수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지금 역수관계가 성립합니까? 정별이 또 딴 데 또 신경 쓰고 있어요. 역수관계 성립해요? 안 되죠. 얘는 뭐의 역수예요? x-2의 역수야. x-2 역수이기 때문에 x-2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래서 이쪽에다가 x-1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무조건 분모가 똑같은 걸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 분모가 똑같은 거를. 자, x-1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는 x-2분의 1 써주고 마음대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죠. 더하기 2.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역수관계가 성립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만 나왔죠? 숫자만 나온 건 그냥 더하기 뒤에다가 더하기 따로 해주면 돼. 산술기하 쓰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2 루트 x-1을 통째로 A 얘가 통째로 B 그러면 x-2분의 1 하고 얘는 그냥 뒤에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얘는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남은 거 2 더하기 2가 돼가지고 최소값 얼마다? 4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434번은 약간 힌트만 주고 넘어간다면 일단 뭐 해라? 그렇게 많은 게 나오면 전개부터 해라. 왜?
잠깐만 먼저 한마디만 요거만 얘기하고 434번은 얘 가로를 먼저 없애서 전기역도 한 후에 또 역수관계끼리 찾아서 산술기해주면 되고 상수가 나오면 뒤에다 따로 더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정빈이가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화장실 갔다 온 동안에 오답하고